제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방송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시겠죠.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이들을 길러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2030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댓글을 남긴 글을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읽어드렸었거든요. 왕왕.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시국에 명상을 하는 게 없나요? 지금 명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게 되는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될까요? 특히나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인데 근본주의자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암담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가로 열고 이런 시국에 명상이나 하고 있어서야 가로 닫고.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물론 저는 그 글에 답변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할 것 같아서 나이를 넘어서서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죠. 2차 계엄도 안 한다고 했죠. 다만 이제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것 갖고 대다수는 탄핵을 지지하지만 일부 소수지만 강렬하게 또 아니다라고 반대하시는 분,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크리스천인데 보수 근본주의자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마 이분은, 이 글을 쓴 친구는 대학생인 것 같아요. 보수 근본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암담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예, 이런 말씀은 우리 어른들도 되도록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질문은 간단한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예, 참, 이 시국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죠? 이렇게 명상하는 게 옳나요? 없나요? 그러면 명상하는 게 옳은가요? 대신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명상 대신 딴 거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딴 걸 넣어봅시다. 시국에 잠을 자도 될까요? 이러한 시국에 잠을 자도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시국에 우리 밥 먹어도 되나요? 이 시국에 운동은 뭐하러 합니까? 이 시국에 운동은 해요. 이런 시국에. 이 시국에 뭐하러 출근은 합니까? 이 시국에 뭐하러 돈은 벌어요? 이 시국에 뭐를 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 이런 게 다 있으려면 이 시국에 난 명상할래. 이것도 좋고, 이 시국에 난 밥 먹을래. 그것도 좋습니다. 이 시국에.
난 촛불 들고 응원봉 들고 지금 여의도 가야겠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촛불 들고 응원봉 들고 여의도 가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이 시국에 집에 그냥 있냐? 야, 너 이 시국에 잠이나 자냐? 야, 너 이 시국에 잠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되 그걸 함부로 강요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의견의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랑 의견이 달라. 그것도 불편해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의견이 달라. 그럼 의견이 다르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탄핵 찬성에 탄핵 반대에 너는 의견이 달라. 의견을 바꿔야 해. 뭐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 나는 옳다는 나의 이런 의견이 옳다는 굳은 신념을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 내 의견만이 옳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든 버려야 합니다. 내 의견과 달라. 저 사람과 달라.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의견에 동조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동조할 필요 또한 없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의견이 다를수록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의견이 다를수록 제가 나랑 의견이 다르네? 지금 이 시국에 탄핵을 찬성해.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데 막 화가 나요. 전혀 이 전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제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획일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와의 차이를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부드러움 같은 그 부드러움이 그게 강함이에요.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오케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은 다르네 붕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서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게 우기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소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소리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서 나와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지닌 상대방 사람과 소통을 해서 왜 그런가? 왜 이럴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정치적으로 가장 의사결정권의 상층에 있을수록 소통을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올라갈수록 소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저씨 야당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에이, 저희 여당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말을 듣겠습니까?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획일적으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된다고요, 당연히. 그거를 총으로 협박해가지고 말 듣게 하면 척척 돌아간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네. 상대방이 쟤네들이 말 안 듣네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생긴다면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이 말 안 듣네, 의견이 다르네 이럴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던지, 뭐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계속 이야기해서 설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강요해서 힘으로 더 누르고 그러시면은 그런 생각은 절대 집어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요. 영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영국 같은 나라가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뭘 잘하고 있냐면요.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이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요. 명상. 이 한국도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앉아가지고 좀 명상을 하고, 이 알아차림 명상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하고 지금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차리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옳은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옳아 이런 걸 좀 버리고, 이걸 버려야 해요. 내가 옳아 이걸 꼭 버려야 돼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옳은 것이 아니라 따뜻해야 해요.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도대체 저 사람, 상대방은 무슨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이제 지났으니까, 의료 대란으로 인한 뭐 의사들 같은 경우, 의사들 다 뛰쳐나갔을까? 왜 의사들이 다 뛰쳐나갔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때는. 직접 계속 얘기를 해야죠. 계속. 말 안 들어도. 말 안 듣죠, 당연히. 말 안 들어도 계속 해야죠. 그거를 이제 계속 해야죠. 의사들은 다 뛰쳐나갔으니까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다 뛰쳐나갔을까? 왜 뛰쳐나갔을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게, 그럼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명상을 또 해야죠. 왜 또 말을 안 들을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말을 안 들으려고 할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내 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이 어떤 두 집단이, 여러분,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의견이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둘이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둘 다 옳아요. 그럴 때는 둘 다 옳아요. 상대가 거절했어요. 이럴 때는 내 의견이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어요. 대립을 해요. 근데 상대가 내 의견을 거절해. 근데 상대가 나한테 조건을 제시해서 있는데 나도 그 상대의 의견을 거절했어요. 이럴 때는 보잖아요. 둘 다 옳은 경우가 1000%입니다. 많은 경우가 각각 옳습니다. 한 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각각 옳아요. 각각 옳은데 각각 옳은 구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옳은 구성이 있으니까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토론. 만약에 한쪽 편이 완전히 옳은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토론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정당성이 없어요. 의료 대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의사들이 때로 수천 명이 막 몰려 나갔죠. 병원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 오라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책을 만드는 내가 보기에는 저게 잘못됐어. 그런데 옳은 구석도 있을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정책이 옳아. 나도 옳아. 너도 옳아. 자, 그럼 나도 너도 옳으니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토론입니다. 나는 옳고 넌 틀렸으니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너는 정신 나간 애가 아니냐. 이게 이제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뭐 아니냐. 사람이 집단 이기주의만으로 행동 그렇게 못합니다. 집단적으로만 행동 못합니다.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이게 옳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다 이게 옳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옳아, 이럴 때 우리가 완전히 미치지 않았다는 거,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좀 미친 것 같죠. 어쨌든 우리가 다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이게 옳아 할 때 옳은 게 조금씩 들어있어요.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 하려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토론이 없어요. 방송에 토론이 있나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방송을 제가 안 보니까 토론이 있어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찬반 나눠 갖고 싸우다가 100분 토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끝. 진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또 그랬을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 아니 이런 걸로 어떻게 정치가 돼요? 이런 게 없이. 아니요. 정치의 핵심은 이모션 감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모셔널 데모크라시를 해야 합니다. 이모셔널 데모크라시.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과정에서 순수한 이성이고 지랄이고 뭐 이런 거 사실 없어요. 뭐 정치 철학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순수한 이성으로만 옳고 그렇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시국선언을 했다면요. 이렇게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 정신과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이나 이 명상을 조금 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시국선언을 한다면 저뿐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나이, 뭐 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신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 있는 모습, 아무런 모습 상관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예전에 달라이 라마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 5살짜리 애들, 그러니까 5살짜리 애들을 이 애들이 5살 때부터 이 명상을 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명상을 하게 하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한다라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말 믿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어린 아이부터 지금은 이제 다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명상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진짜 달라지려면 어린 아이들부터 명상시켜서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사랑과 존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이런 기본으로 정착화되어 있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그냥 뭘 깃발 들고 거리에 나와서 한다고 뭐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 반짝용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반짝용. 군부 독재가 있을 때 화염병 드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 그런 거 지나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정치적인 문화 발전을 은커녕 완전히 퇴보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죠. 완전히 퇴보되었다고. 한 발짝 뒤로에서가 아니라 100발짝 뒤로 가게 했고, 대통령 된 다음에 대부분 깜빵 가잖아요. 이건 완벽한 퇴보입니다. 대통령의 말로가 깜빵을 간다라는 것은 완벽한 퇴보예요. 민주주의에. 그래서 명상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다니고 크리스천인데 명상은 뭐 그거는 나쁜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명상 자체가 기도예요. 관상기도이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지금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자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지 않으려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보통 저는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 싫어요가 보통 더 많이 나와요. 몽땅 몰려오셔서 싫어요를 누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우파도 좌파도 중도도 아닙니다. 어느 쪽에도 사실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아니 큰 대형 스피커들께서 다들 본인들께서 의견 말씀하시고 그러신다면서 뭐 전화 잘 받으라 그러고 핵 얘기하시더만요. 핵 얘기도 지난번에 했어요. 핵이 나쁜 거냐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님은 핵 싫어하세요. 핵 싫어하신다고. 핵 싫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걸 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는 마시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채널을 큰 채널에서 말 안 해준 것은 섭섭하고 자기 거를 듣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의 채널에서 듣고 사용하시면서 그거는 똑같이 왜 사용을 남의 채널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웃긴 거잖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윤석열을 봐라. 그건 접어두고요. 아니 맨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왜 말을 안 하냐면은요. 막 자꾸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자꾸 낚아채서 이재명 대표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관사 태극기도 예전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발대식 하시고 그러면서
로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민주당 로고를 독립민주당으로서 해서 독립은 해례본 채로 해서 한글 해례본 채로 하셨으면 하고 독립민주당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감히 의견 전달한다. 그러고 영상을 올렸어요. 이제 또 그거를 보고 자기가 태극기를 뭐 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모 채널에서 또 그렇게 하고 내 정치 성향이 애국, 진보, 개혁, 보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를 자기 계좌 후원으로 해서 그렇게 깔고 또 어떤 지지 정당에서는 태극기를 로고로 해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고 검찰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검찰 해체라 검찰 개혁은 검찰 해체로부터 나온다. 그걸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면은 사용하셨으면 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당 정당에 정치검찰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검찰 해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지를 않나. 그게 이제 다 퍼져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해서 검찰 해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김밥 천국 돼버렸고. 엄연히 영상에 다 남아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한동안 영상 안 올렸습니다. 뭐 자신들이 다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채널들께서. 제가 앞에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 떨어질 것이라고. 민주당 그럼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할 것이다. 해결 방법을 본인들께서 제시해 보셨어야죠. 그러면 원인 분석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화 잘 받으라고요? 전화 잘 받으라고요? 전화 잘 받으면 된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일 이후로부터 뭐 지지율 잘 나올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 내부의 위기 관리 대처 능력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 저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진보 진영에 입 달린 사람들의 소리 역시 듣고 있었는데요. 어느 곳에서도 한마디 입조차 떼지 않고 있었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타겟층을 어디로 어떻게 정하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왔습니다. 그러고서 제 이야기 듣고 후에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어쩌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최초로 했다는 그런 말씀들은 빼주시고 그런 가짜뉴스 그런 저의 말을 이식하시는 거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차마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용은 하십시오. 최초로 했다 이런 말씀 최종 법정의 마음의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쓰지 않았습니까? 안 썼잖아요. 난 이거 생각하고 공부하고 쓰는 건데 주둥이로 씨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썼냐고 공부했냐고 주둥이로 씨 부리지
대본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필수로 하고 공부를 하라고, 자료 준비를 하라고요. 주둥이로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도 씨부리고 발전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냥. 그렇다고요.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민주당 얘기는 잠깐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법원을 침입해서 했던 잘못된 행위는 국가기관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대려 경각심을 줬다고 봅니다. 저 세력을 가만히 두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측의 여론전을 통해서 현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통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하는 말이냐면 법원과 공수처를 공정하지 못하고 선동 세력을 동원해서 움직이게 한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 본인은 뒤늦게 그러지 말라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었으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처음부터 당부를 하셨어야 응당 맞다라고 보는데요. 며칠 전 법원 행정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폭동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씨 본인이 국회를 침범해서 국헌 문란의 폭동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대상으로 법원을 폭동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삼권 분립의 두 가지 권력기관을 파해시킨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모두 다 쫓아가서 때려 부수자, 때려잡자 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면 사건이 해결됩니까? 세계의 역사상 어떤 나라를 뒤져봐도요. 정말 말도 안 나와요. 이런 폭동은요. 단 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폭동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중의 이력과 폭력으로 법원을 상대로 소유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고자 한 행위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는 바, 저는 내란을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법을 공부한 저로서는. 별도가 아닌 주요죄로 윤석열 씨는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런 행태를 선동한 촬영물을 공유한 선동 유튜버 관리자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소유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시죠? 큰 죄를 대상으로 처벌하는 게 형벌을 매기는 원칙입니다. 그들이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적으로 법원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자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자들에게는요, 공권력의 쓴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황당해서. 이 추운 날씨 속에 고생하시는 분들과 싸운다.
청년들과의 자기는 상관없는데 자신은 어차피 종쳤다라는 것을 윤석열은 다 알고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군인을 이제 침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침입시킨 것입니다.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 다 알고서 그런데 뭘 멀쩡히 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청년들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정치투쟁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정치인들은 절대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그러한 무리 또는 그들을 이끄는 대표자들과는 소위 장애투쟁을 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조심하셔야만 하고요. 그들과 격지간을 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과거 대혼란 시대였던 정치 시대, 그러니까 혼란의 정치를 하셨던 YS, DJ, JP의 경우도요. 절대 장애 투쟁자들과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정치 행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자꾸 국회의원과 이렇게 친하게 하는 거, 저는 이것도 각별하게 선을 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해야죠. 그리고 선거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재명 대표님과 사진 찍자, 핸드폰 셀카 이렇게 사진 찍자, 사인 받자, 이런 거를 하지 맙시다. 이재명 대표님 작년에 테러 당하셨고, 이번에 법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위험하잖아요. 팬이라면 그 사진 찍어서 그렇게 남겨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사진 찍지 맙시다.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그것처럼 과일 보듯이 그렇게 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법원에 이제 그렇게 침입하신 분들, 그래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해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그것도 야간에 심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지러지고 난 이후에 평화로운 시위를 하시라.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취지에 공감한 청년들이 거리에 나왔고, 경찰이 관대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의원 한 분도 가세하셨고, 거짓말로 어떻게 하시려고, 악의 구렁텅이로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와, 진짜 웃기더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고 안 질 거면서 부추기고,
활용해야 되니까 우쭈쭈쭈쭈쭈 해주면서 이 새끼들 완전 정신병자 새끼들 아닙니까? 어른도 아닙니다. 개쓰레기 개차받는 새끼들입니다. 존대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정광훈, 천공이 국민 저항권이라면서 뒤집으라고 선동했잖아요. 여보세요? 어이, 여보세요? 존 로크의 저항권은 군주에게 시민이 권력을 위임했는데 군주가 선택한 계약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그 신탁 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본래의 내용입니다. 어이, 정광훈 천공 잘 들어. 그때 시민이 군주의 폭주에 대해서 불복종, 즉 복종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뭘 좀 알고 씹으려. 아주 그냥 무식이 통통 튀어. 무식하면 용감한가? 어디서 불복종은 들었어? 이 말 만들어낸 게 천공이라며. 이 천공은 왜 안 잡나? 대가리 천공 날자. 어이가 없어요.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법원 깨부순 사람들이 군주에게 저항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 깨부순 사람들이 군주에게 저항한 거예요? 군주와 함께 가담한 자들 아닙니까? 군주의 편에서 군주와 가담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국민 저항권이라고 말을 사용하면 어떡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광훈 천공씨, 아니 천공씨는 문맹이라고 하시면서 녹음하신다면서요, 말하는 거. 그럼 똑바로 좀 들으세요. 귀에 보톡스를 쳐들으셨나? 귀에 공구리를 치셨나? 들으려면 똑바로 좀 들어. 왜 천공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자 수사해야 되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일찍이 이런 일을 예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쿠데타를 밥 먹듯이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은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 윤석열 씨는 책은 안 봐도 드라마는 꼭 챙겨봤다라고 합니다. 즐겨봤던 드라마가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이러한 드라마만 봤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픽션으로 됐지만 뭐 우리 역사의 정치적 역사 내용이죠. 내용이 전부 긴급 발동, 비상 대권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로 정치 공부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걸로 드라마로 정치 공부했어요. 드라마로. 자신이 법 공부하면서도 개정이 돼서 없어진 헌법에 이렇게 머물러서 사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대한민국 보수는 뭡니까? 저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보수는 윤석열을 버려야 삽니다. 보수 여러분, 윤석열을 제발 버려주세요. 윤석열은 보수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한 대로 윤석열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그 측근들, 인사들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보낸 내용으로도 윤석열이 체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했습니다. 말이 잘못 나왔어요. 처벌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도 처벌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본인도 받을 것이다. 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했던 그대로 당신께서 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판례로 고이고이 남긴 그대로 자기가 솎아놓은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자기가 솎아놓은 대로 받을 거예요. 윤석열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보죠. 민주당은 당 전체가 너무 파이팅이 넘치신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것도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내부에서 아는 내용도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부의 내용을 외부적으로 보여지게 하지 말아라. 외부의 내용을 내부에 보여지게 하지 말아라. 말이 거꾸로 나왔는데요. 이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로펌입니다. 이재명 로펌이다.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는 이제부터 조금 듣기 싫으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말을 해야죠. 안철수 의원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당 전체가 이재명 로펌으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총선 때부터 눈에 가시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보였다. 변호사 출신, 법률가 출신, 소위 율사 출신들을 대거 등장시키셨지 않습니까? 영입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저도 법학계에 소위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라고 손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아니니까요. 변호사라면 수임료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변호사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거죠. 내가 특검이 안 들어간 게 다행인 거고. 나 같은 특검 검사 만나면 피곤하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똑같이 한다면 국민들이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영상을 통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일정을 공격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작용합니다. 작용한 것입니다. 지지율에.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탄핵 소추 이후 전리품 챙기시냐,
왜 자꾸만 내란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시냐.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내각의 의원 5명들 싹 다 탄핵시켜버리자. 최상목 권한대행 그때 탄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만들어졌다. 고교 무상교육 거부된 것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이다. 모든 걸 다 권한대행 탓, 권한대행 탓, 권한대행 탓.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싹 다 탄핵. 싹 다 탄핵. 모조리 싹 다 내란. 모조리 싹 다 내란. 모조리 싹 다 탄핵. 판사고 검사고 모조리 싹 다 탄핵. 왜 자꾸 내란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시냐. 다른 말씀들은 다 사용하시던데 그런 거는 왜 늦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관료 되셨습니까?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헌재 임명권도 6명이면 탄핵 소추 가결시키는 것에 지장 없다. 6명이면 자격 요건 충분히 성립되는데 왜 6명인데 9명에 자꾸 연연해 하셔서 자꾸만 재촉하시냐. 왜 그렇게 서두른 모습 보이시냐. 어느 정도 국민의힘 공격이 먹힌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격에 먹힌 거라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대단히 머리 쓰시고 뭐 이렇게 쓰신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요. 악은 부지런하고요. 악은 성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은 부지런해요.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공격 먹힌 거예요. 그 점에서 연결되는데요. 윤석열보다 자기네 당 대표는 판결을 늦게 받으면 대통령 될 것이다. 라는 침대 축구, 침대 전략으로 간다. 유튜브 방송마다 왕왕해요. 입 있는 자들 씨부립니다. 설사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한다라고 손 치더라도 방송에서 씨부리면 안 되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 계엄령 터진 날 월담하셨잖아요. 계엄이 해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대표님 월담하시는 걸 왜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립니까? 해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해지가 된 이후에 월담하시는 장면 올리는 거는 내가 상관을 안 해. 나도 월담하는 장면이 있었어. 하지만 안 올렸어요. 노출이 될까봐. 이것들이 다 미쳤나봐 아주. 조회수에 환장하고 돈에 다들 미쳤나? 전시 상황이 될 뻔했다고요? 전시 상황이. 의원들이고 대변인이고 뭐 다들 눈깔이 돌았나봐. 이재명 당대표 잡으러 와갖고 어디로 갔는지 찾으러 다니는데 월담하는 걸 찍어갖고 그걸 올려요? 진짜. 침대 축구라고 생각했어도 침대 축구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작전 노출을. 그걸 또 방송에서 떠들어요. 그걸 또. 에휴. 그러면서 대단한 평론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참 배워야 한다.
이 어디 가서 배워야 돼, 다들. 교육을 다들 시켜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 싹 다 모아갖고, 한 곳에 모아갖고 다들 교육을 시켜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럴 역량이 내가 부족해서 할 수도 없고, 나도 부족하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지연작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수한 상황으로 국회 일정 때문에 재판에 불참할 수 있어요. 불참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참여했어요. 참석했고. 그것이 불참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지라도 그 제목을 다투는 재판이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 있고, 이 법이 정해진 부분을 도래해서까지 처리되는 것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법 뭡니까? 사회의 이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3의 눈.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보고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 변호사를 맡고 있는다라면요, 이 공직선거법, 이 부분부터 해결했을 겁니까?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올인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여론조사에 일어났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잠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윤석열이 똥볼을 또 찾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표의 등가성하고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관료가 된 이재명을 지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잖아 뭐.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에 윤석열 탄핵 소추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박수칩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셔라. 사울은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법률로 밝혀서 다스리시고, 국민들을 다스리실 때는 어루만지셔야죠. 이 윤석열을 지지하건 안 하건 떠나서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했고 그들도 말을 하고 있고, 지지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탄핵에 반감이 있었던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주셨어야죠.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들도 심지어 국민이죠. 그들도 배려해 주었어야죠. 거기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라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치욕적이지만, 이제 모든 공은 헌재로 넘깁시다. 그 한마디는 최소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님이라면요,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요, 여러분, 저를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안 하건을 다 떠나서 우리 다 같은 국민 아닙니까? 마음 너무 아프다.
불편해 하신 거 마음 충분히 안다. 이게 상황이 참 치욕적이고 불편하고 그렇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모든 공은 법률이 정한 법치주의 국가니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해결을 보자.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빠지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대가리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아무리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이 똥볼 차고 꼴통 범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니 최대한 수사하는 사람들에게한테도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니 최대한 존경과 존중으로서 수사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한마디쯤은 해주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싫지만 이재명 당대표님, 대표님도 나중에 대통령 하시려고 대선 주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대통령 하시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을 저희 엄마가 말을 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저 사람 손가락질을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질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럼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데 너 상대방 손가락질 하지 말라라고. 언젠가는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 그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싫더라도 립서비스 적으로도 본인도 나중에 대통령 하실 거라면서 본인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 줄 알아요. 없는 제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당해보셨잖아요. 잊혀지기 싫어요. 이거 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뭐 500만 원 또 내시고 본인도 민주당 당적 유지하고 계시려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대통령 끝나시면 민주당 당에서 탈퇴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내가 오죽했으면 독립민주당을 만들어내서 문재인을 더불어민주당에 놔두고 그냥 오라고 하겠어요. 보세요. 민주당은요, 문재인 버리지 않으면은요, 대선에서 승리 못합니다. 보수, 진보, 보수, 중도 끌어오실 생각하는 거 하지도 마세요. 문재인 끊는 순간 보수 우파 다 넘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재인 때려잡다고 그래요.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이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윤석열이라서 윤석열을 뽑은 거예요. 문재인 안 끊으시면은요, 중도 보수 못 넘어와요. 중도 좌파 절대 안 넘어와요. 다른 선거운동 하실 거 없어요. 제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씨 절연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당하셨잖아요. 그 마음 알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으시잖아요. 윤석열 지지자도 마음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 우리 마음 아파요. 그들의 마음 왜 배려 못합니까? 제가 4당 7정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라는 것은요, 안티가 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병원 영업할 때도요, 그 동네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내 편을 만들어요. 그 한 사람 무너뜨리면 다 내 편 돼요. 부녀 회장, 어머니 회장,
소위 머리 환자가 될 수 있는 고객을 알아봐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은요 이런 사람들 끌고 오셔야 돼요. 중도요? 중도 제껴두고 보수 끌고 오셔야 돼요. 중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했던 마음 아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죠. 봐보세요. 근데 너도 내란, 너도 내란, 너도 내란, 에브리바디 내란, 진짜 꼴값 떨고 있었습니다. 다들 전리품 챙기기 바빠서 유튜브들 막 신고한다는 거에 휩쓸리셔갖고. 솔직한 얘기로 잘못했을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아주 그냥 여기에 활용점정을 누가 찍었죠. 전용기 사건. 전용기는 전용기나 타라고 하세요. 전용기. 의원 깜냥도 안 되는 게 어디서 배지는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나는 더 할 수 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뭐 했다고 이 사람이 의원하고 있어. 전용기나 타라 그래. 이 전용기 사건이 가장 큽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눈이 돈 겁니다. 경솔하셨어요. 경솔했어요. 이 부분을 차라리 법률로 제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었어요. 법률로 제정을 해서. 안 그렇습니까? 다수 야당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률로 제정해서 통제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용기 씨라면 법률로 제정해서 통과했고, 내가 김용민이라면 내가 제정해서 통과했을 거야. 그렇게 잘 씨부리더만. 임기 단축 개헌. 그 잘난 주둥이로. 뭐 하고 있어 지금? 카톡이요? 텔레그램? 일반인들도 다 씁니다. 텔레그램 일반인들 다 써요. 의원님들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웃기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다 카톡 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전용기 한 명으로 공포 정치가 아휴,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 전용기 한 명이 공포의 정치에 루페소 페루에가 획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양문석 의원. 이 양문석 의원, 네, 이 정신나간 국회 난동은 어디까지 보여줘야 합니까? 이 정신나간 국회 난동은 왜 보여주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있었어요. 자기도 개딸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알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현 시국을 타파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한 방을 내놓지 못하시고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전략적 오버 액션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리품 챙기시려고? 응? 뒤늦게 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 보고 이것도 참 웃긴 게 이제 뭐 관료화 되신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이템 드렸잖아요. 건방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의 이니셜티브를 배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 고민 타파 못하시면 정부 인수 이후에도 현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자리를 요구합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저만큼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얼굴 하나 공개하지 않고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은요, 알려드릴게요. 명태균 씨 등장했잖아요. 이 명태균 씨 등장했을 때요, 이 윤석열 씨는요, 이미 자기는 죽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은 것을 알은 것입니다. 자기 죽었기 때문에 계엄령 발표한 거예요.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우파 시민들에게 저분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려주신 분으로 기록되게 남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면서 법원을 때려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게 가짜든 뭔든 상관없어. 윤석열은 저쪽에서 그러면서 국가의 부당함을 알려주고 법원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근데 이재명은 뭐 하는 거예요? 법원을 무서워해서 피하는 이미지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미지잖아요. 민주당과 함께. 특히 폭동의 현장. 법원에는 왜 안 오셨어요? 사법부? 응? 서부지법이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서부지법. 제가 지켜봤어요. 오늘까지도. 야당 대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습니까?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 안기령이는 왜 안 와?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차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의원 정차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 내려오세요. 다 배지 놓고. 다 내려오세요. 민주당 의원들.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래. 야당 의원이 어떻게 법원이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야당 의원이라면서 두 다리 펴고 쭉 쳐자? 어떤 유튜버 하나 이런 말 하나 말하는 사람 하나는 없고. 내가 오늘까지 기다리다가 보다 못해 방송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얘기하겠지. 이런 말도 안 하면서 법원 침탈하는 애들만 씹으려? 니들이나 걔들이나 똑같아! 내가 볼 땐. 법원 하나 못 지키는 민주당이 어떻게 국가를 지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 대통령 자격 박탈이야. 똑똑히 기억해두세요. 당신 정신 해롱해롱합니까? 민주당 의원들 정신 해롱해롱해요? 배돼지에 기름 찼어? 지지율 20% 쳐 드시더니 이제는 막 탄핵도 본인들이 만들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엄령 발표될 때 유튜브 촬영 막 올리고 하니까 막 본인 이재명 당대표 막 자신이 막 윤석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꼴값이시고 큰 코 다치십니다. 국민들은요, 당신들이 어부지기로 걸려든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40% 빼고.
6에서 65% 이상은 당신들은 어부지리로 걸려든 탄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친명인 내가. 정성호 의원은 뭐 하세요? 이런 말씀 왜 안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성호 의원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속상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때 이건 다 이재명이 한 거다 라고 누가 노력을 해서 쐐기를 박아야죠. 누가 노력했어요? 그리 얘기했잖아요. 그리 쐐기 박으라고. 아이템 내시라고. 이걸 기반으로 얘기했잖아요. 지켜봤어요. 아니, 폭동의 자리에 아무도 안 왔어. 경찰관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누구 한 명 안 왔어요. 국회 때처럼 모여라 해서 국회의원들만 모여서라도 갔어야죠. 시민들은 위험하니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카톡방이든 단톡방이든 모여서 갔어야죠. 안기령 씨, 당신은 그때 가갖고 그 사람들 곤목 맞고 했어야지. 진짜 당신들이 갔어야 될 곳은 그곳이야. 안기령, 당신이 진짜 갔어야 될 곳은 그곳이라고. 나도 갔었어, 그곳. 국회 때는 여전사 느낌 내느라고 가죽 자켓까지 입고 풀 메이크업 하고 왔더만. 그날 나갔었어야지. 서부지검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은 왜 그때 안 가서, 주진우는 왜 안 갔대? 국회 때 갔던 것처럼 갔어야지. 황 기자, 내가 이번에 실체를 다 알았어. 나두잼. 박열TV 빼고 누가 진짜 유튜버야? 현장 유튜버. 나두잼 같은 경우는 그구들한테 현상금까지 붙었어. 이 사람은 그날 현장에서 집회 촬영하고 있다가 윤석열 이동하는 걸 동선 이동 촬영하다가 자기 세워놓은 차 그거 유튜버들이 알고, 어떻게 알고, 이 나두잼 운영자 차를 박살을 내놨어요. 박살을. 이재명 당대표 팔면서 유튜브 하시는 현장 유튜브 선생님들, 저는 어디 가서 현장 유튜브 안 촬영해요. 일부러.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오는데요. 액젓이든 뭐든 그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본네트 열고 다 거기다 넣어놓고 휘발유 있는 데다 다 넣어놓고 해서 차 폐차시켜야 돼. 뭐 유리창 깨진 거는 기본이고.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황 기자는 현상금 100만원 붙고 나두잼은
50만 원 붙었는데 금액이 이제 뭐 구독자들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위험한 건 나도잼이 더 위험해. 나도잼은 그구들이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편물까지 뒤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밖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서. 나도잼 TV 많이 좀 사랑을 해주세요. 제가 힘도 안 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 뭐 하셨어요? 일반 유튜버도 이렇게 가서 찍어요. 말리느라고. 이분 영상 기록에 남기지도 않았어요. 광화문에 그날 촬영하다가 윤석열 동선 촬영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저 뭐 제가 그분을 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속상해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님, 이번에 굉장한 실망을 했어요.